서울시장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요. 시장에서 뭐 둘레길 가는 여정에 움직인다고. 시장에서 안녕하세요. 아니 이쪽으로 이리 와주시.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쪽으로 와주시.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내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여 반갑습니다. 또 한 주이 지났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수도권에 코로나가 다시 이제 창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각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합시다. 우리 공화당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제2기 출범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어제부로 마감이 됐고, 오늘 17시에 준비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오늘 중으로 후보 확정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문재인 씨 개인과 이 대한민국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대한 본질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당황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또 불안하고 해서 밤잠을 설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173석이나 가진 소위 거대 여당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종전선언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NSC를 소집해서 한다는 얘기가 북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50년 가까이 저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남 전략을.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우리한테 공격에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불리하면 꼬리를 빼고 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이 내부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어요.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처지에서 이 문재인 정권에게 돈과 식량과 이런 거나 받기를 원했는데
유엔 제재에 의해서 그것도 마음대로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원색적으로 퍼붓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도발, 전면 도발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면 도발하는 순간에 북한 자기들이 끝장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배짱도 없는 집단입니다. 저 집단은. 2,500만 국민들을 김일성 직계 왕족을 중심으로 한 일부 권력층들만 배불리 먹고 권력을 행사하지 2,500만 주민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하고 평화스럽게 지낸다? 꿈 깨십시오. 지난 50년간 저는 현장에서 지금까지 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공갈 협박하는 판문점은 연락사무소를 즉각 폐쇄한다? 그 통신사 구축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 구축한 게 아니에요. 본분이 뻗떡하면 통신선 단절시키고 전화선 끊고 반복해 왔습니다. 김여정이 아주 협박하고 있어요. 자기들 군부에다가 남쪽 손보라고 아예 지시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도발 뻔합니다. 국지 도발입니다. 우리 군은 청와대는 감시태세 강화한들 헛소리만 하지 말고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이 어떤 도발에 적극 대응해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연평해전 1차, 2차, 3차가 있었고 천안함 북침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 겪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유형의 도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평도나 백령도를 중심으로 해서 더 강한 도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그들의 도발을 원점을 적극 대응을 해서 무력화시킴으로써 파멸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준비 대세를 갖추고 대비하면 저들 감히 도발 못합니다. 쩔쩔매면서 NSC 100% 소집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정치권은 종전선언 뭐 축구 결의안을 한다고 하는데 정치권도 똑바로 나서야 합니다. 북한에 대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이렇게 몰고 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게. 북한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핵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오라고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종전선언 권한 우리한테 없습니다. 유엔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 철수시키고 적화하려고 하는 그 전략의 중심에 있는 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 김여정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비겁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운운하더니 뭐 시간 지나면 잘 된다고 그러더니 경제 다 몰아먹고 코로나까지 덮쳐서 이제 중소상인 서민들까지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무슨 평등경제, 참 시원한 용어를 씁니다. 평등경제가 뭡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있는 사람 그 빼들어서 다 같이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같이 먹고 살자. 문제의식 그리 얘기하대요. 이웃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고 행복해야 행복한 세상이 된다고. 말은 참으로 좋습니다. 제가 뭐 가진 게 많아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는 농촌에서 어렵게 태어나서 자라서 그래도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덕분에 저는 꿋꿋이 나라를 지켰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오늘 잘 사는 나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만들어야죠.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취해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정치인들, 정당, 정치 권력, 투표로 선택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떤 경우라도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킬 겁니다.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에 있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우리는 법과 정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국민이 표기되고 일어났고 우리는 이렇게 당을 창당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같은 동족인 북한이 하루 한 끼 밥도 해결 못하는 저런 나라 됐고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룬 근본 원인은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땀을 일한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은 모두가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군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난 70년간 그래서 지켜온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군부 독재자들이 정권 유지 수단으로 북한하고 대결 조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정치 세력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한미동맹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와 같은 가치를 지킬 겁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어려운 가운데도 변함없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애국 국민 여러분, 해동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조용한 가운데 2기 출범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스러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15 총선 이후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폭거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려고 하는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중심되는 것이 전통적으로 야당 몫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런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사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법사위는 물론 하나의 상임위원회이기도 하지만 모든 상임위원회 결정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식. 그리고 법사위에서 하는 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가 이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에 대한 체계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구 심사를 하는 건데요. 자구 심사는 뭐
용어 정리 이 정도 수준이지만 체계 심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계 심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또 관련 법률과 모순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심사하는 게 체계 심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기존 법과 충돌될 때는 법사위에서 그걸 부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결국 이 체계심사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본회의 회부하고 본회의에서 역시 다수의 횡포를 부려가지고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미래통합당은 어떤 간에 법사위원장을 보수하려는 그 전략을 꾸준히 밀고 나가고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워낙 문제가 많지만 하나는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단행법률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하는 건데 이걸 6월 5일 김원걸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입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직 원구성이 되지 않아서 상임위원회나 회부되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대북 전단을 그때 풍선 등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것을 전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는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북 선전을 목적으로 인쇄물 등을 날리는 행위를 전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물자교류 이런 형태로 좀 규정을 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풍선을 날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표현물, 인쇄물에 의해서 선전을 하는 것. 북한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당연히 풍선을 이용해서 선전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통일부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헌법 제21조 2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와 금지 조항의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인쇄물을 북한에 보내는 그 자체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건 바로 헌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화당은 만약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 또 통과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법률 심판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또 헌법소원 이런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저지시키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권리인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제약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이 법안을 반드시 저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시간이 이제 빨리 가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왔다는 게 느껴지는 지난 주말에는 보니까 정말 덥더라고요.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또 이 문재인 정권이 지난번에 지소미아 파동 이후에 또다시 일본 우리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미쯔비시 같은 이런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서 강제 증여한 사람들 이런 분들 보상하겠다고 이 이슈가 지금 언론들은 크게 보도를 안 하는데 일본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로서 많이 있을 수 있느냐. 국격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전혀 실익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자주니 민족이니 하면서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일들을 이 정권이 무리하게 좀 추진하면서 사업을 하고 일본과 앞으로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 자본들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8월 4일날 본격적으로 그것이 진짜 법적으로 시행되면은 지난번 파동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언론들은 보도를 뭐 조그맣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권이 정신을 좀 차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북한은 연일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무슨 하수인처럼 북한 정부가 위에 있는 정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 밑에 있는 이중대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서 대남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종전선을 한다고 그러고 판문점선을 비준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애국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거 처절한 이야기를 외면하고 왜 북한의 독재자가 하는 이야기 언젠가는 이제 소멸할 인류 역사 흐름상 70년 이상 잘못된 사상과 흐름이 지속되지 않았는데 북한만 유일하게 지금 80년째 가고 있는데 곧 없어질 그런 정권한테 뭘 책을 잡혀가지고 무슨 뭐 엄청난 철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우리 국민들 무시하고 종북으로 친북으로 가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북한의 53배입니다. 53배고 대한민국은 군사력이 세계의 6위고 북한은 25위예요. 그러나 좌파 정권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비대칭 전략의 대량 살상 무기 차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포로가 돼가지고 군사주권이 완전히 상실된 이런 상황에서 저쪽에서 저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자꾸 엄포를 놓고 남북 협력사무소를 폭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군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얼굴 하나 보이지 않고 뒤늦게 NSC가 안전보장에 의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주의조치나 주는 말이죠. 왜 군의 비상은 폭파하겠다고 예고하면 군도 비상을 걸고 정신무장을 해야 되는데 나이론 군대가 된 지도 오래됐지만은 도대체 북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한없이 관대하고 무기력하고 도저히 상식과는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훗날 역사가 다 밝히겠지만 지금도 뭐 추측컨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베트남 공산화 과정 전과 후 그리고 공산화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대한민국도 매우 유사한 그런 과정을 밟고 있지 않느냐 이럴 때 간첩이 이렇게 많아도 잡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고 대공 기능이 다 이렇게 초토화된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나 생존권이 어디까지 침탈되는지 더 이상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경제니 민족 경제니 실체도 없는 이야기로 대한민국의 군사정권 그리고 경제적 이득이 하루하루 파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가끔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주한미군 철수를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하고 협의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9,500명을 저쪽 폴란드로 빼면서 아마 24,000명 정도가 독일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분인즉슨 그동안에 미국이 우방국들 방위를 위해서 그 많은 방위금을 네이토를 통해서 쓰고 그랬는데 도대체 독일은 그 강성한 경제조국이 됐는데 GDP의 2%도 국가 방위비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슨 방위를 이야기하냐 그건 안 된다. 1.5%가 이 정도로 되는 거라고. 다른 나라들은 나토 회원국도 2% 이상 내는 나라들인데 독일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런 명분으로 9,500명을 좀 빼는 행정명령으로 곧 폴란드로 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은 이런 흐름을 보면서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를 뭐 그렇게 그냥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서도
우리 측 이야기만 하면서 아무튼 강대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교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약소국인 안보 문제에 있어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뭔가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고민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방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자주국방이니 전시작전 총재권 달라고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공허한 메아리만 난무하며 우방국들과의 신뢰는 다 파탄이 나고 더 이상 이 나라의 안보는 우리 국민 손으로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지경이 왔다. 미국처럼 정말로 농담입니다. 반농담 삼아 우리도 총기 소유법을 허용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무장하고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이렇게 농담 삼아 떠들 정도로 안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돼 있다.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하게 주미 한국 대사의 그 망언 같은 지금 주제 파악도 잘못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 선택할 수 있는 정도로 컸다고 이런 아분하고 있단 말이죠. 소인배 잘못된 부역자들의 망언으로 나라는 더욱더 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는 외교안보 정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 현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우리 허평환 전당대 의장님 겸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이제 밑에서 당의 상무총장으로 전당대 부의장 겸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속 실무를 책임지고 하나하나 지금 점검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 접수가 공식적으로는 어제 마감이 됐고 어제 이제 지방에서 서류를 만들고 오늘 가져온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의결을 해서 오늘 5시까지 후보자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는 5시까지 오는 서류는 이제 우리가 받아주는 걸로 이제 수정 의결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 자격 심사를 하고 과정을 거쳐서 18일 날 후보자 확정 공고를 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뭐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벌써 경쟁률이 2대1이 돼서 보기 좋은 아주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정당화하는 그런 재미있는 토론회 그리고 경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담론을 만들어내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또 앞으로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구국 노선에서 좋은 처방들을 위해서 당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소홀히 하고 조금 뭐 형식적으로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 6.25 전쟁 70주년 문제인데 우리 당은 공당으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좀 철저하게 행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6월 25일 날 10시에 국립현충원 서울에 있는 동작동 참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당 일제히 불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문제니 뭐니 해가지고 30명 지도부만 참배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갈 분들 명단은 잘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0분이 가지만은 가서 다 과거와 같이 절차를 거쳐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국립현충원 참배가 끝나면은 기자회견을 시내에 가서 장소는 아직 뭐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장군 동장님 될지 시청 앞에 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6.25 70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의 의미가 이렇게 나라가 폭망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25 70주년을 기념하고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와 전망을 하는 그런 당보를 한 2만 부 정도 찍어서 이렇게 배포하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에는 주요 신문의 광고를 통해서 우리 당이 왜 6.25를 소중히 여기는지 정치 선전 또 우리 당의 정체성을 알리는 그런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연평해전 피해자 가족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좀 모시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유엔 참전용사 등의 감사편지도 전하고 주한미 대사및 주한미군 사령관이 당시 6.25 참전 주요 인사들에게 감사 친전도 전달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과거와 같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근데 당이 7월 4일이면 우리 당이 이제 3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제2기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많은 당원 여러분들의 뜻과 열기가 잘 전달돼서 전당대회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무총장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예방 수칙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일단 코로나군이 몸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예방 1번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첫째 마스크, 제가 지금 회의 때문에 벗었습니다만은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많은데 바깥에서 활동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도 군중이 모이고 특히 실내 식사나 활동 시에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절대 대화를 식사 시간만큼은 대화를 하지 말고 식사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일정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는 요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손을 항상 수시로 비누물로 깨끗이 씻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씻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머리털부터 옷, 눈이 묻어서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최근 나온 그 보도에 보니까 생선, 토마, 칼 이런 데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샤워장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물에 비누로 샤워부터 하고 들어가는 것을 생활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일단 들어온 균이 바로 기도를 더 배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미국 그 연구진이 다 걸린 사람 해부를 해서 보니까 3 내지 4일간은 이 기도에서 번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끈끈한 액체를 내서 기도를 막아버리니까 호흡이 곤란해서 고통을 받고 죽는 수가 있대요. 이 3, 4일 동안에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면은 이 기도에 있는 균이 위로 들어간답니다. 위로 들어가면 강한 위산에 의해서 박멸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수시로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절대로 냉수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단체 활동이나 또 이 회의 끝나고는 바로 가서 뜨거운 물을 한 잔을 가글해서 먹는 이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소금으로 가글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확산이 안 된답니다. 이런 수칙을 우리가 준수하고 이번에 전당대회 현장에도 뜨거운 물을 좀 갖다 놔서 냉수가 아닌 뜨거운 물을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스럽도록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공화당을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준 동지 여러분 애국국민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님들 이 시대 진정한 메신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도되면 올라갔네? 올라갔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청하신 애국자님 감사합니다. 거지자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칩니다. 하지 감사합니다. 말라고 뭐 얘기하려고 네, 동재님 당원들 때문에 전화드리고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은 이제 당원증이 나온 것 같아요. 예, 당사에서 당원증 받기로 하신 분들은 오셔서 예, 받아가시고요. 예,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또 다음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